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범동 씨 4차 공판에서 나온 이상훈 코링크피 대표의 증언을 중심으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 관심 있는 분들은 언론 보도를 찾아서 보셨겠지만 이상훈 씨의 오늘 증언은 이상훈 씨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거든요. 그만큼 조범동 씨가 코링크피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였다, 실소유주였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증인신문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했고, 이상훈 씨도 검찰의 의도대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진술을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뒷부분에서는 변호인 측이 이제 반대 신문을 하는데, 변호인 측 반대 신문에서는 검찰 측 주신문하고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의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제목에도 좀 힌트를 드렸는데, 이상훈 씨 이 증언 중에 코링크피의 회장이 이봉직이고 대표가 이창권이다 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이전부터 이 코링크피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일 때 정경심이냐 조범동이냐 라고 검찰이 한참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할 때, 아니다, 익성이 그 뒤에 있다, 익성의 이해를 위해서 봉직을 한 거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언입니다. 이상훈 씨가 코링크피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훈 씨가 증언하기를 코링크피의 회장은 이봉직 씨는 익성의 설립자이자 대표, 등기상 대표입니다. 대표이사. 그리고 이창권 씨가 코링크피의 대표 중에 한 명이라는 취지겠죠. 대표가 뭐 여러 명이니까. 이창권 씨가 대표였다, 그렇게 명함을 파고 다녔고, 자기는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그렇게 소개받았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고 회장님, 대표님 이렇게 호칭을 했고 그렇게 알고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익성의 사주 이봉직 씨가 코링크피의 유일하게 회장이라는 직함을 썼던 사람이라는 증언이 오늘 나온 겁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번 그 증인신문 때도 이 코링크피 관계자들로부터 유사한 증언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상훈 대표한테서도 관련 증언이 나온 것이, 이봉직의 아들이 이 코링크피에서 근무를 했고 왜 익성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코링크피에서 근무를 하게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경영 수업을 한다고 들었다. 더더군다나 이봉직 회장의 아들은 코링크피에 오자마자 즉시 채용이 됐고 즉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훈 씨마저도, 이 이상훈 씨는 조범동 씨가 처음에 소개로 해서 입사를 했는데, 입사할 당시에 한 두세 달 동안 무급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무급으로 근무한 이유는 조범동이 말하기를 한 두어 달 근무하면서 네가 근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네가 채용될 수 있다, 나 혼자 그런 건 결정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조범동 위에 더 높은 위치에서 이 이상훈 대표를 채용 여부를 정하는 결정권자가 있었단 얘기죠.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상훈 대표는 그렇게 두어 달씩 무급으로 근무를 해야 채용 여부가 결정될 수가 있는데, 조범동 씨가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봉직 회장의 아들은 오자마자 채용이 됐고 오자마자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위에 있는 실세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검찰 측이 이 주신문을 할 때는 이 이상훈 씨에게 당신에게 대표이사를 제안한 게 누구냐 했더니, 처음에는 조범동 씨가 제안을 한 것으로 증언을 하다가 뒤에서 검찰 측이 신문을 하는 와중에도 증언을 바꿔서 나한테 대표이사 직을 제안한 거는 조범동이 아니라 우국환 회장이다 라고 증언을 바꿨습니다. 우국환 회장은 일부 언론에서는 익성의 회장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WFM의 전 대표입니다. WM의 전 대표고 WFM의 최대 주주예요. 뭐 실소유주
주주라고 칭을 해도 될 정도죠. WFM의 최대 주주고 본인 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 가족 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있고 이래서 WFM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익성하고는 뭐 특수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국환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제안했다. 조범동이 제안한 게 아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200억 원 투자 유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투자 유치는 누가 하는 거였냐? 조범동이 하는 거였냐? 라고 물었더니 조범동이 하는 게 아니고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대표가 하는 거다. 그렇게 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링크피 역삼동 건물이 있을 때 이 코링크피 건물에 김모 씨의 사무실을 줬었는데 이 김모 씨가 누구냐면 이봉직 회장의 친구랍니다. 이봉직 회장의 친구 사무실도 이 코링크피 건물에 같이 뒀었고요. 그리고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대표도 코링크피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라는 증언도 뭐 익히 알려진 내용이긴 한데 이 내용도 오늘 이상훈 대표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하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사건 초기부터 실소유주가 정경심 교수라는 프레임을 검찰이 계속 짜왔었는데 결국에는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라는 프레임은 포기를 하고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입증이 되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면 정경심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에 뭐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또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라든지 이런 혐의가 다 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죄 선고날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이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정경심 교수의 업무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그 특정이 됐던 혐의 중에 하나가 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 컨설팅비로 돈을 받아갔다. 그 컨설팅비로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 뭐 WFM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자금을 빼서 횡령을 해서 정경심 교수에게 돈을 줬다라는 혐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상훈 대표가 오늘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자 명목이었다. 유상증자의 형식만 갖췄지 정액으로 연 10%의 이자를 주기로 한 거였고 당연히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업무 처리를 했다. 이 컨설팅비가 관련해서 이것이 출자금이냐 대여금이냐. 검찰은 출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피고인 측은 정경심 교수 측은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증언들을 통해서 대여금이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되면 정경심 교수의 업무상 횡령 혐의도 벗게 됩니다. 그래서 유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허위 신고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기도 한데요. 약 100억 원 가까운 출자 약정을 해놓고 실제로는 14억만 출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는 금액만큼 허위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공시 책임자 또는 공시 담당자가 조범동이냐 물었을 때 이상훈 대표는 조범동은 공시 책임자도 아니고 공시 담당자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형식상 공시 책임자나 공시 담당자가 조범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범동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한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공시를 허위로 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검찰은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검찰에서도 오늘 재판 말미에 다시 한번 본인들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약간 한번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어요. 뭐냐면 이 공시 책임자나 공시 담당자라는 거는 그 지위를 맡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범동 씨는 전혀 그런 공식 직함을 맡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신분범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법인이나 단체 등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공식적인 지위를 맡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뭐 그런 범죄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 책임자나 공시 담당자가 아닌 조범동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것이 설사 허위 공시라 하더라도 조범동이 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그보다 한 발 멀리 떨어져 있는 정경심 교수는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를 얼마나 무리하게 정말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사실이 이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정경심 교수뿐만이 아니고 조국 교수도 함께 받고 있는 혐의가 있습니다. 증거 위조 교사의 공범으로 지목이 돼 있죠. 물론 이거는 조범동 씨와 함께 조범동, 정경심, 조국 이렇게 연결지어서 증거 위조 교사의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국 교수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펀드 운영 보고서를 들고 나왔잖아요. 기자간담회 하면서 펀드 운영 보고서를 들고 나왔었죠. 이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는 투자자에게, 출자자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펀드 운영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펀드 운영 보고서를 당시에 코링크피 관계자로 하여금 만들어 달라, 작성해 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그것을 공개했다. 이것은 증거 위조 교사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훈 씨 증언은 이겁니다. 당시에 그런 관련 이제 펀드 운영 보고서나 이런 걸 작성한 것이 허위가 아니고 이거는 블라인드 펀드라서 출자자에게 투자처를 공개하지 않는 거는 원칙이고, 그리고 당시에 재무제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거는 분기별로 작성이 이미 돼 있었다. 다만 그 펀드의 내용을 설명하는 표지를 얹어서 준 것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검찰 수사의 단서가 되는, 증거가 되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무슨 우리가 조작을 한 게 아니고, 당시에는 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네 뭐 이런 거는 전혀 염두에 두질 않고 오로지 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을 할 거냐, 또는 언론 보도가 막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청문회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 거냐에 집중을 해서 만들었던 보고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를 위조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한 너댓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훈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서 검찰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대체로 증언을 했어요. 이미 여러분 언론에서 보셨을 테지만 조범동 씨가 실질적 운영자고 실소유주다라는 취지로 계속 증언을 하기는 했지만, 이상훈 씨의 이 증언 곳곳에 보면 조범동 뒤에 익성이 있고, 익성의 이봉직 회장, 이창권 대표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나머지 이제 컨설팅비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라든지 또는 허위 공시, 허위 보고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면 정경심 교수와 또는 조국 교수와 연관되어 있는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인을 하는 증언을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재판의 주요 내용 1차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2부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